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고양성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든지 또 고양성 관련해가지고 저보다 또 더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고양선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드디어 예타를 통과한 고양선이라든지 뭐 고양시 아파트 이제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고양선 예상 노선도 및 신도시 내 역사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이 기사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퀴도 똑같이 맞춘 고양선이라고 뭐 그래도 서울까지는 한 방에 못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현재 고양선은 부산 지하철 4호선처럼 고무바퀴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이제 고양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레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고무바퀴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물론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창릉 신도시를 거쳐가지고 세전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4.5km의 경전철입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의 창흥역 추가 신설과 함께 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의 핵심 교통대책 중 하나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예타는 통과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9년에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차 바퀴가 새가 아닌 고무 타이어로 된 고무 차륜 방식을 택했고 현재 국내에서는 부산 지하철 4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등이 고무 차륜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하철이 신설이 되는 게 GTX-A하고 이제 서부선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부선도 아직까지 이제 뭐 착공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세전역에서 신촌, 여의도, 서울대 입구역을 연결해가지고 길이 16.2km의 경전철로 지난 5월에 이제 두산건설에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도 있을 텐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서부선과 이제 직결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계속 지금 뭐 광고가 지금 계속 들어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업 시점부터 이제 노량진역, 장승배기역을 해가지고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런 서부선 노선도를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이 원칙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1호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이제 뭐 정말 극심한 운영난으로 해가지고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고요. 이 평면 환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내 방면으로 해가지고 공항철도라든지 이렇게 9호선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직결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환승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직결 대신에 평면 환승이 될 경우에 일반적인 환승 방식에 비해서 편리하긴 하지만 갈아타는 이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이용객에게 환승 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자가 강갑생 교통 전문 기자가 일단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속 광고가 나와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참고해서 2021년 8월 9일 날 네이버 뉴스 중앙일보 이야기했던 이제 고양선 관련된 이런 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나무 위키에서 서울 경전철하고 서부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서울 경전철을 다들 알고 있죠. 이제 서부선이라고 이제 하는데 세절에서 이제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정말 남과 북으로 이제 관통되는 경전철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이 노선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뿐만 아니라 이제 은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대 입구까지도 너무너무 이제 편리하게 달릴 수 있다. 개요부터 이제 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기대 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이거
뭐 서울 경전철 서부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고양선에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니까 서울 시내 구간에서도 경의중앙선이 환승이 또 불가하고 또 5호선도 환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이제 고양시 덕양구에서 연장되는 고양 은평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2019년 5월 7일 날 3기 신도시의 하나로 고양 창릉이 지정되면서 이제 교통대책으로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 있는 가칭 고양 은평선인데 이제 고양선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규 설치되는 역은 총 7개소이고 창릉 신도시 내에는 총 3개 역이 신설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당초 방안은 9호선 중전철 연장이었는데 이제 2량짜리 꼬마 열차가 되어 미어터지고 환승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량짜리가 아니라 중전철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4량 이상 정도, 4량에서 한 6량 정도로 해가지고 이런 경전철, 고양선이 추진이 됐으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이제 행신동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행신중앙로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분들께서 이제 행신중앙로역을 신설을 좀 추진해달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나와 있는 4월 22일 날 공청회에서는 왼쪽에서 이제 이렇게 초안으로 나왔는데 6월 29일 날 이제 최종안으로 이렇게 좀 굽어져가지고 지금 좀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우국님께서 이제 블로그에 좀 이야기를 했었던 관련해가지고 자세하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공님의 블로그에 고양 은평선 경전철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양선 노선도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드려보면 최초 발표했을 때 버전은 이렇게 직선으로 해가지고 대공역을 해서 고양시청으로 가는 게 최초 버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최초 창릉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버전이었죠. 2019년 5월.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이제 구축 계획에서 2021년 4월에 이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거에서 세절에서 대곡을 가지 않고 화정으로 해서 고양시청으로 가는 걸로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됐는데 또 바뀌었어요.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약간 이제 돌아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내려가서 이제 올라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제 고양선은 이제 신설역이 이제 창릉에서 3개 역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화정까지 가기 전에 이제 하나 더 생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 관심이 많을 텐데 이제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것보다 여러 가지 여건에 부합되는 그 고양 은평선이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내 집 앞에 지금 들어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우공님께서 이제 이야기 했던 지금 우공님께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말 그대로 이제 제목에서 고양선이 노선도가 이제 계속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진화를 됐다는 말인 게 좀 쉽게 말해가지고 조금 발전돼 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최초에는 대구까지 가게 돼 있었는데 대구를 안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창릉 3역에서 이제 한정거장을 갖다 화정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여기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신 행신중앙역을 거쳐서 올라갈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창릉 3기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이 수립이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논의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행신중앙로역까지는 좀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역쟁이 TV에서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역쟁이 TV에 들어가셔 갖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실 분들은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랑 지금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한 것 광역철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런 부분 광역철도 관심 2, 있으신 3단계 분들은 역쟁이 TV 구간과 들어가셔가지고 동탄에서 한번 청주공항 한번 광역철도 보셔가지고 그리고 참고하시면 대전 좋을 듯 1호선 합니다. 반성역의 4분쯤인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도 철도망의 이렇게 확충은 이제 수도권 계속해서 신규 이어집니다. 철도 계획 광역철도 관련해가지고 나와 사업으로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청량리역에서 있어서 왕십리역까지 제가 오늘 방송은 좀 이야기 드리기 좀 그렇고요.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역쟁이 TV에 들어가셔가지고 꼭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토지 이용 계획 아니에요. 지금 2021년 4월에 이야기 드렸던 창릉 3기 신도시 보시게 되면 창릉 1역과 창릉 2역은 거의 확정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근데 창릉 3역이 지금 어디로 들어올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창릉 3역이 여기로 들어올 게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중앙에 창릉 2역과 창릉 3역 사이가 지금 이케아라든지 5단지, 6단지 사이로 지금 들어와야지만 중앙에 조금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도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창릉이 현재 3개 역을 갖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 창릉 예를 들어서 뭐 3역, 4역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정차역을 만들어야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향동역이랑 창릉 1역과 창릉 2역은 거의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창릉 3역과 이 중앙에 이제 신설될 수 있는 역 하나를 아마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릉 3역에서 바로 화정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공님께서도 이제 블로그에서 말씀을 했던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창릉 3역이 지금 이제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고양 은평선 창릉 3역이 이제 들어가는데 행신중앙로역하고 이제 만나느냐 안 맞느냐 이 차이에 대해 갖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주민분들과 서로 간의 의견을 또 조율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또 관계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 은평선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역을 갖다가 배치를 할 것인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여기가 여기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여기에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또 집값에 영향을 상당히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많은 이야기, 또 많은 또 토론을 거쳐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간 관계상 창릉 2역과 창릉 3역 사이를 갖다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5단지하고 6단지 사이, 호반 베르디움하고 파크뷰 사이가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1.2km 정도면 나쁜 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창릉 2역과 창릉 3역을 갖다가 한번 거리를 한번 제가 찍어 보니까 물론 뭐 정확한 거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한 1.6km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km, 1.6km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창릉 3역을 갖다가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거리를 갖다가 한번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갈지 이제 방향으로 이제 도로로 따라서 갈지 아니면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도 창릉 3역까지도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중앙에 있는 5단지 6단지 사이에서 창릉 3역으로 만약 간다고 했을 때도 한 1.6km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창릉 3역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창릉 3역을 갖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제 예상으로 이제 했을 때 우공님의 말씀대로 창릉 3역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화정역까지 거리도 그렇게까지 또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상으로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한 1.8km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창릉 3역이 어디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창릉 3역 관련해 가지고 주민분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정이라든지 행신에 계시는 분들 또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좀 현명하게 좀 이렇게 창릉 3역을 갖다가 좀 결정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봐도 창릉 2역과 창릉 3역은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창릉 2역과 창릉 3역 사이에 이케아하고 5단지나 아니면 5단지나 6단지 사이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 앞쪽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자족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 부지 및 겸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주택도 들어올 수가 있고 자족도 지금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주택이라든지 자족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하철이 있는 거와 없는 거하고는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잘 참고해가지고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제가 오늘 뭐 고양선 관련해서 뭐 창릉 2역과 창릉 3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제 내피셜이고, 제가 이제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됐을 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갖다 보면서 이제 창릉 3역이 이제 이 중심 상업 지역 쪽으로, 여기도 이제 중심 상업 지역 자족 부지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창릉 1역과 창릉 2역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창릉 3역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를 또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우공님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고양선이 이제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고양선에 이제 물론 역사가 어디로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고양선이 그 김포 경전철처럼 두 량짜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선이 최소한 4량에서 6량 정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고양시 관계자분들이나든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드디어 예타를 통과한 고양선 관련해가지고도 또 여러 또 이런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내피셜일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화정역에서 고양시청까지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창릉 1역과 창릉 2역, 창릉 3역과 그리고 화정역,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이 가장 좋은 모양인데, 이런 모양에서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선의 그 역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2량짜리로 결정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뭐 정말 앞으로 이제 그 창릉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구까지도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 덕양구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2량짜리는 들어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선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공님께서 이제 고양시 관련해서 또 고양시 노선도 관련해가지고 진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서울시와 서부선과 이 고양선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서부선에 이제 차량기지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절에 차량기지를 놓을 수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고양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정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량기지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오는 대신에 평면 환승이라든지 이런 직결 부분을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밀접하게 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서부선도 2028년 개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고양선도 2029년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잘 좋은 시너지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고양선이 세절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까지로 남북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라든지 고양시에 있는 모든 분들, 또 국회의원님들까지, 또 서울시에 있는 뭐 관계 기관 쪽으로도 이 경전철, 서부선과 고양선이 직결할 수 있는 부분에 총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양선 관련해가지고 우공님께서 또 오늘 또 말씀드렸던 거 외로 또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BDB 우공님의 블로그를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은 글들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 스마일이 고양선 관련해가지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고양선의 그런 예상 노선이라든지, 또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오늘 방송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방송이 또 20분이 또 넘어가려고 하네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3,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제 나름대로 이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해보고 있다가,
저는 물론 상품권도 있고 뭐 커피 쿠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에게 제안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쪽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일단 어떻게 선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 분께는 세 명을 선정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서적, 그리고 과거의 서적이 아니라 최근에 있는 부동산 서적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주소로 택배로 집으로 발송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이야기 부족한 방송인데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또 벌써 또 주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또 완벽한 또 가을 날씨 같아서 최근에 또 가을 장마로 많이 좀 날씨가 좀 안 좋았는데 또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오늘도 하루 기분 좋게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